안녕하십니까. 새로 신설한 코너죠. 혼술 게스트의 팩트 폭격. 지난번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모신 데 이어서 오늘은 오랜만에 박상규 국민앵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불러주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예. 어수선했죠, 그동안. 그동안 어수선했어요. 상당히 어수선하고 이제 좀 정리가 되어가는.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박상규 앵커 제 프로필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연합통신 기자로 처음에 기자 생활을 시작을 하셨죠. 연합통신 하면은 지금은 뭐 속보가 굉장히 SNS에 많이 떠는데 과거에는 속보 떠는 거는 연합통신밖에 없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죠. 그 시간대로 계속 지금은 연합뉴스로 바뀌었죠. 그렇죠. 연합뉴스. 네. 그때 우리가 정치부 기자할 때 한창 연합통신에서 뭐가 뜨는지 그걸 위주로 해서 그날 줄거리를 잡고 했거든요. 송 선배 때는 연통 그랬죠. 연통 기자. 우리가 연통 기자. 저도 들어가서 처음에 무슨 굴뚝회사인 줄 알고 자꾸 연통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연통 기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SBS에 스카웃돼서 기자 생활을 하시고 차장, SBS 앵커, 간판 앵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채널A가 만들어져서 채널A로 스카웃돼 가서 보도본부 부본부장, 그리고 메인 뉴스 앵커를 하셨고 지금은 KTV 국민방송 앵커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건 자유 계약직이죠, 그거는. 그렇죠. 직원은 아닙니다. 네, 거기서 이제 앵커로 활동을 하시고 저는 이제 패널로 매주 수요일 날 나가고 어렵게 늘 모시는 아주 귀한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시사 프로에도 좀 계속 출연을 하고 계세요. 연합뉴스 TV하고 YTN 간혹 자주는 아니고요. 예. 그런데 우리 박상규 앵커께서 시사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밑에 보여드릴 텐데 한 2달 남짓 됐어요. 예. 제목은 박상규의 직설. 네. 제가 이제 10,000명 정도, 짧은 시간인데 이제 10,000명 정도 구독자가. 2달 만에 이제 겨우 이제 자리 좀 잡아가려 합니다. 예. 많은 구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기업 중에 대기업이신 우리 송 선배께 좀 인큐베이팅 부탁하러 나왔습니다. 이거 별 말씀을요. 저를 이제 소개를 하고 이런 채널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고 그동안 또 앵커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기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심도 있는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박상규의 직설 안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기자와 데스크, 앵커, 평론가를 거치며 35년간 뛰어왔고 늘 현역임을 자부하는 언론인입니다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고 보수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네.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는 박상규의 직설. 그런데 갑자기 채널을 개통하신 특별한 계기가 한 번 있었다면서요? 예,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네. 그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던 날. 그렇죠. 기억하실 거예요. 예. 저는 사실 그때 오동훈 공수처가 불법성이 짙은 체포영장을 2번이나 해서 체포하러 집행한다고 막 했을 때 그때죠. 그때입니다. 5분여에 걸친 영상 담화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관저에서 난리가 났었죠.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저는 제가 이제 SBS 사건 기자일 때 박종준 전 처장은 경찰 출신 아닙니까? 그 경찰 출신이죠. 동대문 경찰서 형사과장이었어요. 28살 때. 둘 다 동갑대 파릇파릇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대 2기를 졸업해서 이력이야 자세히 잘 아실 거고 경찰청 차장을 박근혜 정부 때 하다가 넘버 2까지 했죠. 경찰. 그리고 이제 코레일 감사 좀 갔다가 또 정치도 2번 도전해서 한 번은 박수현 의원한테 떨어지고 맞아요. 한 번은 이해찬 의원에게 떨어지고 그리고 좀 쉬었어요. 그러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김용현 전 처장의 후임으로 가게 됐는데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는데 그렇죠. 영상 담화를 발표하는데 제가 너무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보수의 위기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는 박종준 전 차장과 연락도 안 되고 그랬는데 박 처장이 참 강직하고 아주 기획통으로 경찰청 차장까지 지내면서 정말 경찰 내 안팎에 신망이 두터웠고 또 부인은 직업 약사, 개업 약사인데 당신 밖에 나가서 돈 한 푼도 받지 마라. 그래서 약국으로 모든 걸 꾸려서 자식들 가르치고. 과거에는 이제 경찰들 어디 가면 돈 좀 받았죠. 과거에. 이 친구는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 가서 박종준 돈 받은 사람 찾기가 어려웠고 물론 돈 주는 건 아니지만 밥 한 끼도 허투루 안 산 사람이고 그리고 실력은 말할 것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아시는 대로 그런 처지가 됐고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본인의 존재 이유다. 제가 너무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이거 나 혼자 뭐 이걸 뭐 KTV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예, 예. 뭐 어디 방송에서 얘기를 KTV는 하겠어요. 정책 방송이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날 유튜브를 시작해서 그런 그런 내용을 좀 계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 그 뒤에 이제 이 친구가 또 재발로 출석을 해서 우리가 아시는 그 윤 대통령의 그 고행이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이 안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뒤에 쭉 하면서 예.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보수 정권이 예.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만은 내가 막아야 되겠다. 예, 예. 뭐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화살 한 개는 힘이 없지만 그렇죠. 화살을 여러 개 모으면 예, 이게 예.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나선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순간적으로 결정을 한 거는 아니고 언젠가는 이제 한번 나도 이렇게 보수의 가치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기폭제가 된 거죠. 그럼요. 예, 박종준 그래서, 처장. 네, 예. 박종준 처장 보면서 그 뒤에 너무 이루어지는 게 너무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이 기자로서 앵커로서는 사실 할 수 있는 얘기가 제한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뭐 막 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목도 직설이네. 직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직설이네. 네. 하고 싶은 말 실컷 하십시오, 이제부터. 예. 기여만 주어. 직설에서도 하시고, 혼술에서도 하시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박종준 처장이 그렇게 뭐 언론에 막 등장을 하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그렇죠, 여권 그렇죠.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웠을 때인데 지금 좀 정리가 된다고 할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이 보입니다. 예, 희망이 보이죠. 그 중에서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는데 석방을 때 제가 오늘 그 혼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좀 희한한 게, 희한하다기보다 이재명으로서는 아마 깜짝 놀랄 게 하나 있어요. 있죠. 국제임금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지기현. 예, 지기현 판사가 국제임금법연구회 출신인데 그 전에 한성진 부장판사 있잖아요. 있었죠.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내린 그 한성진 부장판사도 국제임금법연구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좌파 판사라도 좌파 성향의 판사라도 오죽하면은 이재명에게 지령을 내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을 했을까. 옳으신 말씀이에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기현 판사가 대통령 석방 결정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겠죠. 두 가지로 봅니다. 예. 지규현 판사는요, 전남 순천시 승주 승주 태생이에요. 승주 면인가요? 승주 그때는 읍이었고 지금은. 지금은 뭐 승주읍. 읍이 됐죠. 근데 이제 면읍 이렇게 된 건데 예. 이 승주가 참 아주 묘한 곳입니다. 음. 좌파 문학의 거두 거물로 알려진 이 조정래 작가가 전남 승주군 서남사에서 태어났다고 자기 책에 써놨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뭐 무슨 색깔론이냐 이러는데 그냥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조정래 씨가 절에서 태어났어요. 승주군 서남사. 거기가 그렇구나. 지리산 빨치산 활동의 중심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다고 집판사 집안이 연루됐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자익세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고장마다 그런 쪽이 있죠. 우익세가 강한 데가 있고 자익세가 강한 데가 팩트예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났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 강남의 파락군 명문고 개포고를 졸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아마 서울로 올라왔겠죠. 뭐 부모님 직업을 따라서 했든지. 그리고 이제 서울법대 가고 사법시험 뭐 척 붙고 그 뒤에 이제 정통법관의 길을 걸었고 말씀하신 대로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을 지냈습니다. 이게 그 말만은 우리법 연구회 후신이에요. 후신이죠. 그러니까 그거나 같은 거예요. 뭐 같은 거고. 정계선이 우리법 연구회 회장도 하고 국제임금법 연구회 회장도 했죠. 정계선 재판관. 문형배가 초대 회장인가를 하면서 우리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하면서 내가 그 중에 맨 왼쪽이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문형배 필명이 자작나무의 북한식 표현이 봄나무인데 본인은 필명이 자작나무예요. 그렇습니까? 왜 이 자작나무가 유명하냐면 그 김일성 일가의 그 성지라고 하는 백두산 삼지연에 자작나무가 질비해요. 봄나무 숲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본인이 필명을 자작나무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봄나무라고 하고 싶었을 그렇겠네. 거예요. 자기가 그 중에서도 제일 왼쪽 끝이다 그랬어요. 정계선, 뭐 마은혁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데의 후신 출신이니까 자 전남 승주군 출신이고 거기 태어났고 국제인권법 연구 회원이고 이재명은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렇겠네. 뭐 목요일 날의 반란 이게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날아온 주먹에 맞으면 더 아프고 그렇죠. 이거 뒤통수를 후려 예. 갈긴 것 같았을 거예요. 네. 방배 태세도 못하고 있다가 딱 맞으면은.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이 예. 저 벌집을 쑤시고 멘붕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오늘 뭐 야오당이 그 공수처에다가 예, 예.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다 그랬는데 예. 이게 웃긴 거예요. 야오당이 공수처 민주당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장 뭐 원탁회의 한다고 예. 좌파들이 원탁회의 되게 좋아합니다. 예, 예, 원로회의 예. 이름도 원탁. 예, 예. 아니 그 아더왕의 영국의 왕이 만들어 놓은 걸 왜 좌파들이 전유물로 씁니까? 원탁회의하고 뭐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할 때 항상 원탁회의. 원탁회의죠. 예. 둥그러니까 평등하다는 예, 거예요. 예, 깐에는. 예. 근데 그 원탁회의 결과가 뭐냐? 처음에는 탄핵한다 그랬어요. 예. 아이 뭐 긴급 의총을 어제 오후에 했는데 거기서는 아예 쌍탄핵하자. 심우정 심우정하고 하고, 그냥 내친 김에 예. 수상목까지. 예. 그래서 그냥 마은혁도 이참에 끌어들이자. 이게 뭐냐? 너무너무 위기감이 든 거예요. 그렇죠. 윤 깜짝 대통령이 놀랐죠. 석방됐고 그걸 전남 국제인권법 출신의 이 직위원 판사가 해주고 예. 심우정이 처음에는 뭐 구속을 예. 하더니 뭐 그저 박세연 특수본부장 그 한동훈 2년 후배 아닙니까? 예. 거기서는 수사팀에서는 못한다 그랬다고 그렇죠. 아닙니까? 예. 일종의 항명을 했죠. 항명을 했지. 예. 28시간 만에 됐어. 예. 결정은 내가 해. 대검찰청 제1호 수석검사가 바로 검찰총장입니다. 행정적으로도 그렇지만 결정권이 예. 심우정이 하는 거예요. 예, 검찰청법에 그 어째 지시를 하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건데 네. 탄핵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 바로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소신대로 한 것이고 네. 법 테두리 안에서 한 것인데 탄핵감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내심으로는 할 테면 해봐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탄핵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공수처에 고발을 한대요. 탄핵하면 엄청난 역풍이 불어서 못하죠.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공수처- 그렇게 한 거야. 그건 공수처에 어떻게 이 공수처 지금 이 대통령 석방을 하게 만든 게 공수처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엉터리 수사. 봐도 이거 고발을 할 데가 없어요. 검찰이 검찰에 받아주겠어요. 뭐 경찰에 가져가겠어요. 예. 칼은 뺐는데 찌를 데가 없고 휘두를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다 떨어진 공수처에다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탄핵 얘기도 아까 만약에 예. 특검했다. 예. 쌍탄핵도 했다. 특검이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민주당. 그거 그냥 그렇죠. 끝장이 나니까 예. 안에서 정성호 의원 같은 사람이 워워한 네, 거예요. 네. 강경파들을 야 지금 뭐 여기서 쌍탄핵했다가 네. 심우정 탄핵만 해도 우리는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난다. 그런 위기감이 지금 반영된 거다. 예. 공수처법 없어진다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거기다가 의원은 공수처법 없애자고 좀 발의도 했는데 말이 됩니까? 예. 그런데 민주당은 저번에 공수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병 확보를 하는데 공을 세웠다고 그때 포상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법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공수처법 개정안 만들어가지고 공수처 수건 사업들 검사 정원 늘려주고 그 예산 편성권 주고 수건 사업을 잔뜩 준비를 해놨어요. 공수처에. 그러니까 공수처에 그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해주면은 우리 그 진짜 지금 법사위까지 해놨을 텐데 이거 우리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시켜줄게. 맘만 먹으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공수처에 아마 그것도 일종의 미끼를 하나 던진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런데 이 악화된 여론 지금 이번에 그 직위원 판사의 아까 말씀하신 걸로 돌아가자면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시간 계산을 한 거. 그렇죠. 예. 이거는요 할 수 있어요. 네. 직위원 부장판사가 새로운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럼요. 자, 검찰이 잘못된 간행을 완전 잘못된 고친 거죠. 왜냐하면 하루 24시간인데 어떤 사람의 하루는 1시간이에요. 그럼요. 예. 새벽 0시에서 1시 되면 30분만 넘어도 하루로 계산하고 그렇죠. 예. 누구의 하루는 23시간 59분이에요. 맞아요. 예. 이게 잘못된 거지. 그게 진짜 잘못된 거지. 그게 잘못된 예. 거를 바로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왜 하필 이 시점에 예. 그것도 윤석열이라는 뭐 그들 표현 있잖아요. 네. 내란 수계. 왜 내란 수계입니까? 그 프레임.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프레임이. 제가 보기엔 내란 재판은요. 직위원 판사가 절차상 문제를 이번에 심각하게 제기했잖아요. 예. 이거 공소 기각이나 각하될 사안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재판 자체가 예. 수사 처음부터 다시 해라. 지금 예, 이럴 예. 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공수처의 심각한 절차적 하자. 그게 저는 더 큰 더 지적이라고 크죠. 봐요. 의문의 여지가 많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공수처 수사권의 직접적인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지만 예. 그걸 또 민주당은 떠들어요. 예, 그런 말 없지 않나. 있잖아요 거기에. 그럼요. 예. 의문의 여지가 많다. 예. 이 말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영장 쇼핑, 네. 중앙지검에 거짓말하고 또 그거 기각된 거 말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걸 두루 거기다 담은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수처 자체가 지금 네. 없어져야 되는 예. 기관이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예. 박균택이니 뭐 그 이재명 법률 호위무사들 대장동 변호사들. 예. 뒤엔 얘기는 안 해요. 그게 그러니까. 더 중요한데. 그냥 그러니까. 날짜 계산. 심지어 예. 이재명 뭐라고 그럽니까? 산수 잘못한 것 때문에. 왜 산수를 잘못합니까? 그 사람 예. 중앙대학교 검정고시 중앙대 거기 학교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산수를 잘해도 아니 서울법대 나온 강남 8학군 출신 지규현 판사가 잘하죠. 산수 문제로 이걸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산수 문제 아닙니다, 이거. 아. 새로운 판례를 세운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윤 대통령을 1호로 이것만 물고 늘어지지 그렇죠. 공수처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방송 쭉 보면 예. 민주당 패널들 뭐 변호사 출신 의원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이게 더 크니까. 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기 산수 문제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별거 아닌데 대통령을 풀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재명은 소설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 예, 예. 창작 소설이라고 했는데. 소설을 이번에는 참 잘못 쓴 것 같다. 야, 근데 나중에 베스트셀러 돼요. 그 소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 얘기할 때 이런 평론했어요. 아니 애꿎은 소설가분들 왜 모욕을 하냐? 검찰하고 소설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지. 그리고 아니 한강 작가까지 나왔잖아요. 예, 예. 노벨상. 예. 아니 소설을 왜 자꾸 소설을 폄하합니까? 소설 폄하네. 그러니까 소설 폄하하다 이제 산수 폄하하는 거예요. 네, 산수 폄하. 아니 산수를 왜 폄하합니까? 수학 선생님들 화나고 예. 세계적인 필세상 수상자도 나온 나라예요. 예. 대한민국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거고 예. 이재명 장기입니다. 예, 앞에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검찰하고 이게 뭐 날짜 계산법이 달랐다는 거는 서론 같아요. 서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됐다 해놓고 이제 구속 취소 결정문에 보면은 잘못됐다 해놓고 혹여 그 구속 기간을 지켰다 하더라도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하더라도 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재판을 진행을 하면은 나중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수 있고 그렇죠. 또 나중에 재심, 김재규 재심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11.6 때 김재규 얘기까지 그럼요. 지규현 판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상급심에 가면 네. 깨지고 나중에 이 역사가 증명할 어느 것이고 정도 흘러가지고 다시 재심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지규현 판사는 보면요. 이재용의 19개 혐의 무죄 줬다 그랬죠. 예, 예. 그 좌파 성향의 유아인에게는 법정 구속을 예. 시킨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리와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정통 법관입니다. 그렇죠. 예. 뭐 전남 태생, 우리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이 그럼요. 아니에요. 예. 진짜 판사 중에 판사인 거예요.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그러니까 또 지판사 얘기는 안 해요. 이재명도 안 하고. 왜? 안 하죠. 무서우니까. 법은 건들면 안 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 두 하나는 가지 때문에. 예. 저는 제가 보기엔 1번 예, 1번. 3월 26일 날 이재명 2심 받아야 돼요. 2심. 예. 판사들 열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판사님들 심기 잘 보살펴야죠. 산수 못한다고 하고 예. 니들은 도대체 이건 무슨 뭐 내란숙의 방조자냐 검찰만 패. 모욕을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예. 속 빼는 거예요. 지판사 예, 얘기 예. 또 왜 안 하냐. 두 번째 예. 지판사가 윤 대통령 형사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아.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재판장이지. 뭐 시쳇말로 예, 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예, 그거 공소 기각 아니면 그 이전 단계 각하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지금 분위기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윤 대통령이 언제 곧 있을 것도 같고 늦어질 것도 같은데 예. 헌재에서 제가 보기엔 예. 각하나 기각이 3표 이상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6명의 매직 넘버가 안 나오면 인용 6표 안 나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 기각이나 각하되고 내란죄 재판도 다시 해라? 네. 그럼 뭐가 됩니까? 무죄인 거예요. 그렇죠. 예, 무죄로 가요. 이런 상황이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지금 예, 이게 예. 목전에 보인다. 이재명이 그래 나름 변호사 아닙니까? 예, 자기는 아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새 인상 비평은 안 하는데 이재명이 무슨 고민을 했는지 눈이 따끈하더라고. 아, 좀 변한 것 같아요. 눈이 최근에. 그냥 예. 이렇게 예. 종이장만하게 얇아지고 예. 부었어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뭔가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뭉쳐 있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막말로 하자면 예. 뭐 됐다 이런 표정이에요. 아, 지금. 예. 내가 뭐 그렇게까지는 심하게 얘기 안 하는데 예. 저는 딱 보니까 예. 이재명의 표정이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예. 가장 요새 음. 좀
속된 표현으로 썩었어요. 엿됐다. 좀 표정이 썩었어. 예. 내가 볼 때는 속으로 탄 거야 지금. 애가 타는 거죠. 애가 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애가 얼굴에 탄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애가 그러니까 탄다. 맞아요. 지규현 판사는 지읒도 안 꺼내잖아요. 할 법한데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리고 애꿎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뭘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때도 그 전국 지고검장 회의 열어가지고 뭐 결론 내려서 구속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거 잘못한 거죠. 그거는 잘못한 건데. 박수 쳤어요. 잘못한 건데 박수 쳤잖아. 그때는 뭐 잘했다 그래놓고 지금 이번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잘했는데. 28시간 동안 충분히 토론 기회 주고 아까 얘기했지만 박세현 특수본부장이나 그 일선 판사들 항의한 거, 항명한 거 그렇죠. 꼭 참고 28시간 들어줬잖아요. 그리고 결론 잘 알았는데 내가 보기에 이거는 2012년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니까 내가 보기엔 이건 우리가 절차적 흠결을 안 남기기 위해서는 공소 즉시 그 항고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계엄이듯이 검찰총장 고유 권한대로 한 거예요. 그걸 누가 탄핵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 탄핵만 이야기를 하고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다. 하나는 이재명 재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재판. 둘 다 지금 큰일 나요. 잘못 건드리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디 판사님들 이렇게 심기를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만 패고 있는 그 상황인데 어쨌든 어제 이제 구속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제기를 한 거예요. 중앙지방법원에서. 네. 서부지방법원에서는 막 영장을 내줬는데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안 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 통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치겠죠. 하나는 재판. 똑같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재판. 지금 내란죄 1심. 그렇죠. 내란죄 1심. 소위 말하는 내란죄 1심. 여기에 하나 영향을 미칠 거고 하나는 헌법재판관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아니라고 민주당은 지금 강변하고 있어요. 막 애써 막 분리를 하는데 전혀 무관하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무관할 수가 없겠죠, 현재.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하는 게 뒤집으면 돼요. 더 이상하네. 강한 부정은 그냥 긍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 심리를 한 것 중에 본인들은 공수처 수사 기록이 없다고 하지만은 공수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공수처에서 뭐 수사를 한 윤석열 대통령 직접 수사한 건 공수처니까. 제가 한번 이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요새 많이 나온 게 오염 아닙니까? 오염. 오염. 홍장원 메모는 5번 오염됐고 곽종근 증언은 뭐 회유. 두세 번 회유로 막 얼룩지고 협박. 못 입어요. 쓸 수가 없어. 독수독과는 그만두고 이게 오염돼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홍장원 메모는 더군다나 원본은 버렸다지. 두 번째 본은 뭐 어디 누구를 줬는지 없어졌다 그러지. 그런 놈의 메모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검은색으로 썼는데 그 다음엔 파란색이 추가되더니 그 뒤에는 빨간색이 추가돼요. 채널A에 들고 나온 걸 보니까 아주 총천연색이더라고. 가필 첨삭이 된 거 이거는 증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재창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다 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 자, 공수처가 불법하게 위법하게 영장 쇼핑했잖아요. 자기네가 중앙지법에 통신영장 낸 거 그랬더니 기각됐는데 숨겼잖아요. 숨겼죠. 처음에. 숨긴 거를 오동훈이 보고받았는데 나중에 국회에서 문제 삼으니까 그 실무자가 실무자 편결에 대해 수사기획관 수사기획관이 없었고 없었는데 아예 검사는 없었고 공석이고 그것도 같이 주장이니까 믿을 몰라요. 것도 못 돼요. 그냥 행정실무관이 그렇게 한 거다. 아니 촉하면 좌파들의 전유물이 뭡니까? 실무자 착오예요. 꼬리 자르기. 이재명, 김혜경도 무슨 일만 나면 죄송하게 됐는데 실무자 착오입니다. 걔들이 잘못한 거야. 아니 실무자가 7급 공무원이 잘못한 거야. 무슨 구급도 잘못하고 계약직도 잘못합니다. 그냥 애꿎은 공무원 탓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 실무자 오동훈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중요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질의가 왔는데 오동훈한테 보고 안 하고 뚝딱 처리합니까? 죽으려고? 못하죠. 사후 보고도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명백한 다 알고 있어요, 오동훈이.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 살려고. 오동훈은요 즉각 수사하고 체포해서 빨리 서울구치소 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오동훈 발로 이 엉터리 그 수사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거는 이 절차상의
그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헌재가 지금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무시하고 있어요. 막 속도전을 내고 맞죠. 대통령에게 어떤 그 발언 기회도 주지 않고 심지어 검찰 진술조서 못 갖다 쓰도록 됐는데 조지호 경찰청장 검찰 진술조서 그대로 증거를 채택하고 안 되죠. 이 증거 절차적 정당성을 더 심각하게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 헌재의 심리도 지금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은 각하가 되거나 변론 재개를 최소한의 예. 변론 재개는 해야죠. 예, 그거는 해야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오염이 됐으니까 오염된 건 털어내고 예. 제대로 된 것만 다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가 그렇게 한 뒤에 예. 검찰로 넘겼잖아요. 윤 예, 대통령 예, 신병을. 예. 그 인치 과정 그것도 그것도 잘못됐다고 그것도 지규현 잘못됐다고 판사가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기록은 하나도 안 넘어와 있고 예. 뭐 문제가 없다. 자꾸 민주당은 분리하려는 거야. 음. 공수처의 자료는 하등의 그 심사 대상이 아니다. 왜 아니에요? 예. 검찰이 보고 있는 자료의 태반은요. 예.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자료예요. 그렇죠. 오염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공수처 자료는 무관하니까 빨리 가자. 이거 빨리 가다가요. 그냥 급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급체 일어나면 옛날 말로 토사광난이라 그래서 바로 죽어요. 예. 네. 예. 어쨌든 지금 뭐 앞뒤 안 돌아보고 이재명이 쫙 달려왔어요.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 재판이 딱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변론이 재개가 되던 헌재 같은 경우 변론이 재개가 되던 각하 또는 기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세요? 현재 상황.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비화 세컨드 폰이라고 하죠. 예. 그게 8대가 헌재 재판관들에게 따로 지급돼 있대요. 예. 뭐 진보 성향, 보수 성향 할 것 없이. 그러면 이 자기 개인 폰이 있고 그 예산으로 쓰는 지금 세컨드 폰이 한 달씩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 있는 누군가와 연락 안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분위기는 새 나오고 있는 건데 다만 이게 공식화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재판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고기일 지정이 자꾸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죠. 예. 선고기일 지정이 빨리 나오면 이재명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죠. 그것도 지금은 어려워졌죠. 빨리 하면 100% 8대0 뭐 만장일치 인용이다 안 그래요. 예, 지금 오히려 빨리 하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문제가 돼 있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석방된 지 바로 직후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 생각이 그래요. 구속이 되면 죄가 있고 불구속이 되거나 풀려 나오면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중도 무당층은 더욱 그래요. 자, 금요일 날 다 보셨잖아요. 예, 그럼요. 토요일 날 참 당당히나 울컥하시고 금요일 날 구속 취소가 되고 토요일 날 석방이 그러니까 됐죠. 그 모습이 전국의 중계 방송이 됐고 수십 번 반복이 됐어요. 자, 지금 윤 대통령은 김치찌개 드시고 좀 차분하게 뭐 또 관저 정치한다고 무슨 관저 정치입니까? 그럼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하고 통화도 못 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예. 뭐 밀실 정치, 네. 그러더니 급기야 옥중 정치, 구치소 정치, 관저에 돌아오는 게 법이잖아요. 대통령 악마화하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 관저에서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강아지 한 마리씩 다 일일이 안아줬다는데 저 울컥했어요. 참 그렇게 조용히 차분히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관저 정치한다고 또 공격해요. 지금은 굉장히 좌파들에게 불리한 국면입니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6년 그 인용 때 버전을 3가지로 써놨다잖아요. 인용, 각하, 기각. 다 써놔요. 연구관들이 써놓지. 그대로 해가지고 또 소수 의견, 다수 의견 다 써놔요. 그러느라고 헌재 TF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써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자기 이름 써놓는 거예요. 조한창, 정형식, 문형배. 그날 아침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몇 대 몇이 될지. 그러니까 괜히 무슨 바람 잡는 소리에 절대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분위기가 자꾸 오늘 리얼미터라는 곳 별로 안 믿는데 거기서 다시 또 여론이 뒤집혔어요. 가끔 가다가 주문형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거기 거기는 별별 말이 많은데 그런 리얼미터도 다시 또 뒤집힌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윤 대통령 지지율 올라갔고 그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갔고 기각 확률이 거의 50% 육박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제가 볼 때 윤 대통령의 토요일 석방 소식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아,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법상 예. 오늘 나온 게 토요일 석방이 오후에 됐는데 예, 예. 반영 못 되거든요. 한 절반 정도는 반영됐을 수가 그 있겠네요. 이상이라고 본다 예, 이거죠. 예. 아, 이미 실제 여론은 과반이 실제 됐을 수 있어요. 실제 충분히. 민심. 예, 예, 예. 그게 좌파 성향 리얼미터의 예, 조사니까 예. 우리가 한 수 적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공정이라든가 뭐 또 다른 또 우리 그 우파 성향 그 조사기관 네. 나와봐야 하는데 그렇죠. 더 이상 될 수 있어요. 리얼미터조차도 가방에 하물며. 가까우면 하물며 그래서 리얼미터도 충분히 예. 분위기는 지금 진짜 안개 속에서 네. 오른쪽 깜빡이 켰어요. 예,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은 멘붕에 빠지는 그룹이 두 그룹인데 한 그룹은 이재명이겠죠. 이재명, 당사자니까. 박찬대 여기 완전 멘붕에 빠졌고 여권 안에서 멘붕에 빠진 그룹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조기 대선이 열릴 줄 알고 미리 그 김칫국 마시던 김칫국 이름 그렇게 세워야 되겠네. 난 김칫국이죠.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 예, 뭐. 김칫국 마시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또 허탈하겠죠.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한동훈? 또 제가 얘기 꺼내면 또 한동훈 왜 씹냐 그러는데 자 오세훈 시장하고 예. 홍준표 지사는 양다리 걸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좀 신중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환영도 바로 했어요. 예, 예. 윤 대통령 석방하니까 예, 예, 예. 윤 대통령 나오니까 오세훈 시장, 홍 시장은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김문수 그 장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가 그랬잖아요. 그럼요. 이거 뭐 도리가 아니다. 조기 대선 이야기하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예, 대통령에 그래서 대한 지지율 예의도 아니다. 1위가 나온 건데 예, 예. 한동훈 전 대표 좀 억울하실지 모르는데 시간이 좀 늦더라고요. 반응이 나오는데 그때 탄핵해야 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반응이 빨리 나오던데. 이번에는 이거 내란 자백이다. 12.12 대국민 담아 나오니까 바로 내란 자백이다. 굉장히 빨리 나오는데 적어도 한 서너 시간 걸렸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게 고민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일단 즉각 환영하는 게 맞죠. 여당의 그 1호 당원이고 52일을 그 구치소에서 갖은 심신의 고생을 했는데 일단 환영해 놓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반응 자체가 서너 시간 걸리더라고. 예.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심신이 지쳐 있으실 테니까 쉬시라. 예. 쉬시라. 그다음에 쉬시라. 야. 거기도 아주 의미심장해요. 그렇네. 그 다음에 방어권 충분히 행사하시라. 예. 이거는요. 그래서 피고인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뭐 하네. 좀 떨떠름해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안 내시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반응이 나왔을까? 제가 보기엔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를 참모들하고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작년에 했겠죠. 5%, 4%, 뭐 두 자릿수가 나온 적이 없고 예. 3등도 잘 안 나왔어요. 예. 자, 이게 친윤계 그리고 전통적인 여당 지지층이 나한테 지금 옐로 카드, 레드 카드 드는구나. 그 느낌 빡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석방 되시니까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흔쾌히 또 말을 못 한 거야. 저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대선이 열리든 안 열리든요. 처신은요. 그럼요. 예의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예의를 지키면서 해야 돼요. 예의로. 그 중에서 가장 딱 한마디 했죠. 예. 나하고 책에다 썼잖아요. 예. 자서전 비슷한 예. 책에다가 인간적인 고뇌는 많지만 짧게 써놓고 그 뒤에 이제 자기 해명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왜 이 시점에 내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선거 앞둔 시점. 베스트셀러 상위 목록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거 뭐 아시는 대로 내려올 때 됐어. 그게 이제 많이 내려왔어요. 예. 지금은 이제 관심이 좀 떨어지셨는데 자, 한 전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입 열면 한 전 대표 비판한다 그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전 대표도 중요한 언제 뭐 대선이 열릴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경선에는 참여하겠죠. 2027년에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2027년에 열릴 가능성이 높죠. 그때 그런 대선이 열릴 때 열리더라도 자기가 취해야 될 여권 인사로서의 도리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예. 그러면 더 박수를 받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다. 그리고 이제 방어권 얘기, 쉬시라. 아니 그 반응이 그렇네. 앞에 나왔다. 나는 그렇네. 일단 환영이 나와야죠. 예. 환영한다. 예. 근데 이제 또 나중에 보니까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환영이 나왔더라고. 예. 그렇게 늦게 나온 반응은 아니 나온만 못한 것이다. 이런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발언 중에 김문수 장관하고 또 차이점이 있는 게 헌재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하죠. 한동훈은 헌재 이야기를 안 해요. 변론을 재개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이런 얘기 안 이야기를 하죠. 안 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자 자꾸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이게 강이 탄핵의 강만 건너야 됩니까?
이재명의 강부터 건너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재명 강을 메워야죠. 그러다가 이재명 메워버려야죠. 해자니까 메워야 돼. 예. 근데 이제 이재명만 때리고 정작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권의 대선 후보를 하겠다는 사람이 해야 될 얘기. 예. 그걸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격화소양이라고. 네. 구두 위로 종기를 긁는다는 거예요. 예. 아니 구두 위로 종기를 긁으면 그게 시원하겠습니까? 구두 벗고 양말 벗고 네, 벅벅 예. 긁어야죠.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 신설한 코너입니다. 혼술 게스트 팩트 폭격 이철우 경북도지사에서 두 번째로 우리 박상규 국민 앵커님 모셨고 이제 박상규 국민 앵커님도 앵커님이지만 박상규의 직설 대표. 박상규의 직설 대표는 아닙니다. 예. 1인 간의 수공업적인 거고요. 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네. 건 이런 훌륭한 혼술 같은 또 송국권 선배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 되지만 이걸 바치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또 커가지고 예. 이걸 바치고 가야 나라 경제도 그렇지만 예, 같이 윈윈이 되고 모든 투쟁 우파가 다 전선도요. 예. 유럽의 모든 왕가와 영주들의 문장에 있는 예. 게 화살 묶음이에요. 예. 자세히 보세요. 예. 작은 화살을 묶어놓은 거예요. 예.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 작은 화살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작지만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시고 송 선배 거 네. 보고 제 방에도 좀 들러주시면 아하. 저는 또 제 나름의 참신한 시각을 들려드리고 함께 싸워야죠. 그렇습니다. 참 조금 전에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기현 판사의 성주 출신, 성주가 조정래의 고향이다. 그리고 문형배의 필명이 자작나무다. 이런 것은 다른 데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나무고요. 자기 필명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네. 엄청 왼쪽이라고 그러죠. 제일 왼쪽이라고 예,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성향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예. 거는 저는 막겠습니다. 예. 거기에 위해서 목소리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규의 예. 직설 직설. 가끔이라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자주 들어갔으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직설을 설명하는 코너에 오직 팩트와 직설로 돌파구와 해법을 제시하려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물을 주셔야 네. 커서 송선배 보시고 열심히 싸울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박상규의 직설 운영자 박상규 국민 앵커를 모시고 오늘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